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8페이지 갑시다. 이번 테마 특강은 필기할 게 좀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새롭게 나온 지문들이나 표현들 싹 다 정리할 거기 때문에 필기할 게 좀 많고, 오늘 일단은 필기를 하는 쪽으로 해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기 부담이 너무 크다 싶으면 이번 주에 가서 싹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프린트로 줄 건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나도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게, 왜냐면 붙이면 또 보기가 그러니까 여백에 적는 게 좋기는 한데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부담 느끼면 그때는 프린트로 나눠줘서 여러분들이 첨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건 보시고, 아마 다양한 표현들이나 사례형 지문 같은 거 싹 다 정리할 거기 때문에 필기 양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상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경찰학의 기초이론 나옵니다. 11문제에서 12문제 나오는 위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2번 먼저 봅시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나옵니다. 영미법계는 어차피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굳이 따질 필요 없죠. 역사적 변천 과정은 대륙법계만 따지면 됩니다. 테마 수업이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찰권 발동 범위는 축소죠. 축소에다가 동그라미 별표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축소에다 동그라미, 제목 표 바로 위에 있네. 오른쪽 제일 끝에 축소에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자, 고대국가 가서 봅시다. 고대국가는 부족국가니까 부족장이 소수의 부족민들을 지배하는 사회가 바로 고대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따라서 부족장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법이고 부족장이 하는 행위가 다 정치행위입니다. 그걸 현실화시키는 게 경찰이니까 거기 개념에 가서 보시면 도시국가에 관한 모든 작용인데 정치를 포함한 일체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포함의 동그라미 합니다. 정치를 제외한,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기출됐었죠. 그리고 부족장이 하는 말이 법이니까 가장 이상적인 헌법을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유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라틴어 밑에 영어 X라고 적어두시고, 경찰 특공대 문제로 한번 영어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다. 그죠? 그 다음 중세국가 시대로 들어갑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고, 당연히 14세기에서 15세기까지는 교황의 힘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16세기가 되면 십자군 원정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 교황의 힘이 약해지는 단계를 거쳐간단 말이야. 그래서 14세기 말 보면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배권자인 교황의 힘이 국가 전체에 미칠 때니까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폴리스 줄 거 두시고요. 그러면 교황 또는 군주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교황이나 군주를 통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해결하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갈등도 군주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군주는 개인 간의 결투와 같은 자구행위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니까 나를 통해서만 해라. 공동체의 질서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다음 페이지 갑시다. 15세기 말로 갑니다. 아직까지는 교황의 힘이 강할 때죠.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에 계승됐다. 프랑스 동그라미, 독일 동그라미에서 양쪽으로 화살표 하셔야죠. 프랑스는 예술의 국가, 정신적인 세계가 강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개념을 떠올리고, 독일이 자동차를 조립하듯이 정리하죠. 정립하고 정리한 거니까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에 계승된 거지, 독일에서 프랑스로 계승됐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질서의지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이니까 아직까지는 지배권자의 힘이 강하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있는 이야기도 전부 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절대적인 국가 권력이란 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16세기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십자군 원정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교황을 믿고서 귀족들이 따라 나갔는데 막상 십자군 원정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교황의 힘이 급속도로 약해지게 되고, 교황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경찰력 중에 교회와 관련된 것만 손에 들려주고 교회 안으로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전체 경찰 개념 중에 교행정 제외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일체 모든 국가행정을 의미한다. 오른쪽 화살표 뒤에 보면 경찰 개념이 다소간 축소됐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종교적인 색깔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세속적인 개념이라고 하나 적어둡시다. 종교적인 색깔은 빠지고 세속적인 개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이 왕을 쫓아내고 나니까 국가를 지배할 누군가를 추대해야 되고, 경찰국가 시대의 지배권자는 왕이 되죠. 왕.
그러면 이 왕은 귀족들로부터 추대받은 사람이고 교황이 지배하던 사회를 물려받은 사람이니까 절대적인 권력이 아직까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을 두 가지로 나누죠.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으로 나눈 다음에 국가 목적적 행정은 경찰에게 맡겨두는 게 아니라 본인이 통치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 오른쪽에 제군 외사 체크하시고 그 네 가지가 국가 목적적 작용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제외 동그라미 별표합시다. 국가 목적적 행정은 경찰 개념에서 제외시키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거고 내무행정 밑에다가 사회 목적적 행정이라고 적어두시고요. 경찰은 사회 목적적 행정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국가 시대에 들어가면 드디어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을 나누게 되니까 거기 중세국가와 경찰국가 시대의 가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고대와 중세까지는 경찰과 국가가 분화되지 않았죠. 그런데 경찰국가 시대 이후에 국가와 사회 또는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에 가서 보시면 경찰국가 시대 특징에 보면 경찰과 행정의 분화 이렇게 돼 있죠. 경찰 밑에다가 사회라고 적고 행정 밑에다가 국가라고 적으면 됩니다. 경찰과 행정이 분화됐다는 이야기도 사회와 국가가 분화됐다는 이야기도 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경찰이 국가 목적적 작용도 하고 사회 목적적 작용도 하다가 경찰 국가 시대에 들어오면 국가 목적적 작용은 제외시켜버리고 사회 목적적 행정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양적으로는 줄어들었죠. 그런데 사회 목적적 행정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질적으로는 강화된 거잖아. 개념의 1번에 괄호 안에 있죠. 양적으로는 경찰권이 축소됩니다. 다시 한번 국가 목적적 작용이 빠졌기 때문이고 사회 목적적 작용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질적으로는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자주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그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 최근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경찰과 사법의 분리. 사법은 수사를 이야기하는데 베스트팔렌 조약이 최초로 분리했던 조약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왕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3번에 보면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됐죠. 그리고 왕을 등에 업은 경찰도 무제한적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 또는 왕을 등에 업은 경찰은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전부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경찰 국가는 공공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행복주의 동그라미 하시고 왕과 경찰이 활동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입장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국가는 얼마든지 개인 생활에 개입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는 경찰 공공의 원칙이니까 사적인 영역에는 개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사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다. 행복주의라고 봤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모든 활동에 간섭하는 것에 본질이 있었다. 거기도 줄 거두시면 되겠네요. 예, 기본 수업에 안 다뤘던 지문들을 내가 다루기 시작하면 그건 따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특징에 가서 보시면 2번 내무행정 즉 사회 목적적 행정만 경찰의 임무로 남게 되는데 여기서 대단히 자주 나오는 지문 있죠. 2번 별표하시고 소극적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 급부행정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기출지문에 나올 때 항상 보면 경찰 국가시대 경찰 개념은 국가 목적적 행정이 제외되고 소극적 질서유지에 한정되었다라고 이야기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적극적 급부행정이 들어있다는 거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거기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에다가 별표 한 개 해둡시다. 자, 법치국가 시대로 넘어갑니다. 객관적인 법을 통해서 통치하자라는 이야기죠. 법치국가 시대가 등장했던 이유는 인쇄술의 발달이라고 이야기했다.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사람들이 점차 똑똑해지죠.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그래서 자의식이 높아지는 게 바로 계몽 철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같은 존재니까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자연법 사상. 왕과 나는 똑같이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왕만 대우받고 나는 차별받느냐? 권력은 나누자. 권력 분립주의고. 나는 자유로운 존재니까 누군가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유주의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자의식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간섭하는 거 딱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공공복지, 적극적 급부행정은 제외되는 거죠.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는 제외됩니다. 내가 법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려한다는 핑계로 간섭하는 거 다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죠.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대륙폭격 국가의 경찰 개념은 무언가가 빠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축소가 되는 거죠. 2차 대전 이후로 갑시다. 2차 대전 이후가 되면 독일이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연합군들이 독일이 3차 대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게 되고, 그렇게 나눠놓고도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경찰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게 바로 굳이 경찰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관청 밑에다 구청, 시청 적어두시고, 영업, 건축, 위생, 보건 이런 것들 다른 관청으로 이관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게 바로 비경찰화 현상이 되고, 협의 행정경찰 사무 위에다가 비경찰화의 대상이라고 적어둬야 되겠죠. 그래서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나뉘어지는 과정은 비경찰화 현상. 더 이상 경찰이 아니게 되는 건 뭐냐? 비경찰의 대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바로 옆에 보안경찰이 있고 오른쪽에 협의 행정경찰이 있는데, 보안경찰은 오로지 소극적 질서유지죠. 적어두시고 오로지 소극적 질서유지만 하는 거고, 협의 행정경찰은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 그 다음 위생규정을 위반해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질서가 붕괴되는 걸 막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니까 부수적 목적이 소극적 질서유지. 됐죠? 그래서 보안경찰은 주된 목적, 보안경찰은 오로지 소극적 질서유지만 하는 거고, 협의행정경찰 사무는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인데 부수적으로 소극적 질서유지하니까 둘을 구별하는 기준은 업무의 독자성이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둘의 구별 기준은 업무의 독자성이 되고,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와 보안경찰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광의의 행정경찰이라 부르는데, 시험 지문에는 광이란 말이 빠져서 나온단 말이야. 아무 말 없이 행정경찰이라고 나오면 소극적 질서 유지 말하는 겁니다. 소극적 질서 유지를 말하는 거니까 그냥 행정경찰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앞에 광이라는 말이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둘의 공통적인 건 소극적 질서 유지가 됩니다. 다시 8페이지 1번의 목적에 의한 행정의 분류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도식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한 번만 더 체크합시다. 사회목적적 행정과 국가목적 행정과 좌우를 나누게 되는 것은 경찰국가시대죠. 그 다음 국가목적적 행정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제군, 외사 네 가지고, 사법경찰이 바로 수사라는 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죠. 사회목적적 행정 안에 경찰국가시대는 적극적 급부행정과 소극적 질서유지가 다 있다가 법치국가시대가 되면 적극적 급부행정이 빠지게 되죠. 그 다음 소극적 질서유지가 아래쪽에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로 나뉘어지는 건 2차 대전 이후의 비경찰화 현상, 그리고 협의 행정경찰이 비경찰화의 대상,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을 구별하는 기준은 업무의 독자성, 둘을 합쳐서 부를 때 광의의 행정경찰, 광의란 말은 생략해서 나온다. 여기까지가 도식화된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넘어갑시다. 10페이지로 가서 봅시다. 자, 법치국가시대에 관련 판례와 법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두 문자 체크하셔서 왼쪽에 법 이름과 오른쪽에 내용만 연결하실 수 있으면 끝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나옵니다. 프로이센은 독일의 옛날 이름이고,
란트는 땅이니까 일반적으로 땅에 적용되는 법이니까 독일의 옛날 헌법을 말하는 거고 오른쪽에 절박한 위험 방지라고 나와 있죠. 일방 체크합시다. 방지라고 나오기도 하고 제거라고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같은 말이란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재와 형벌법전 나온다 그죠?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한다. 재 동그라미 하시고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체 경찰이고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권 발동은 합당한 재량에 따라야 된다. 합당과 적합은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방, 형제, 지자부합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프랑스 재와 형벌법전에 보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했다에 동그라미 하시고 행정경찰 앞에 광의회라는 말은 생략된 거죠. 광의의 적어 넣어주시고 행정경찰 밑에다가 소극적 질서유지 사법경찰 밑에다가는 수사 이 둘이 사실 구분된 건 경찰국가시대다 그죠? 그런데 경찰국가시대는 법이 없었으니까 법제화할 수는 없었던 거고 프랑스 재화형벌법전이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법제화됐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방자치법전도 가서 봅시다. 자치체 경찰이 나오고 지금 우리는 법치국가 시대의 법령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면 위생은 경찰이 담당하는 게 맞죠.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생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지문 나와 있다 그죠? 똑같은 지문이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되고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적합한 재량권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1882년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에 들어가야 되니까 화살표에서 순서를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전승 기념비의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경찰청장의 건축 금지 명령이 조망권은 소극적 질서 유지가 아니라서 하면 안 돼 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용에 경찰관청이 일반 수권 규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 말이에요.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되는 겁니다. 위험 방지 분야 밑에다가 적극적 급부행정 X라고 적어두시고 됐죠? 그거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그래서 목적의 축소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확대 X. 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 비교로 가봅시다. 대륙법계는 지금 우리가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 싹 다 뭐냐면 부족장, 교황, 왕 이렇게 갔었죠. 법치국가 시대는 객관적인 법이라고 하지만 그 법도 누가 만든 거냐면 사실상 지배권자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사실은 지배권자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경찰은 항상 누구 편에 있냐면 지배권자의 편에 있는 거지 피지배계층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대륙법계 경찰 개념 위에다가 구분에 하나 필기합시다.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로 합니다. 어차피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체가 경찰국가 시대의 사회목적적 행정에서 유래된 거니까 결론적으로 경찰국가 시대는 왕이 지배하던 사회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력에서 경찰권은 뻗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대륙법계 먼저 봅시다. 대륙법계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경찰권은 항상 국왕의 편에 서서 시민들을 찍어 누르는 명령 강제가 주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가 절대 좋을 수가 없죠. 대립을 긍정하는 거고 당연히 시민을 누구라고 보냐면 통치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는 거죠.
그 다음 경찰권의 성질과 발동 범위를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경찰이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만 관심이 있는 거지 뭐 개인을 보호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죠? 그 다음 경찰의 수단도 권력적 수단, 명령 강제가 주된 수단이 되고 경찰권 발동 범위는 줄어들게 되죠. 영미법계는 그게 너무 싫어서 유럽 이주민들이 넘어와서 만든 게 미국이란 말이야. 그러면 유럽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지배계층이 넘어왔을 리는 없다. 그죠? 거기서 힘드니까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넘어온 게 유럽 이주민이고 그 사람들은 전부 피지배계층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의논을 해서 경찰 역할을 누군가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경찰권의 기초는 자치권이고 우리가 맡긴 경찰과 우리가 대립할 이유는 전혀 없죠. 대립을 부정합니다. 협력 관계가 되는 거죠. 경찰을 보안관이라 부르건 뭐 폴리스라 부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냐 없냐, 야생동물 인디안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나 없나만 보는 거니까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중요시하는 거고 국가와 사회를 중요시하는 게 너무 넌덜머리 났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이 더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권력적 수단을 중요시하는 거고 예전에는 인디안과 야생동물로부터만 보호하면 됐지만 지금은 아니죠. 미국이 훨씬 더 커졌으니까 경찰이 해야 할 일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확대 동그라미 하시고요. 시험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 개념은 축소되었고 영미법계도 이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영미법계는 확대입니다. 확대. 그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대륙법계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동일하게 경찰 개념 자체가 뭐가 되냐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의 근거에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방금 봤던 것처럼 권력의 기초는 일반 통치권 그리고 주로 쓰는 수단은 권력적 수단이니까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대륙법계국가의 경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 일, 국 이렇게 했었죠. 근데 영미법계도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범죄와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 요게 경찰의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 있고 당연히 권력의 기초는 방금 봤던 것처럼 자치권이고요. 그리고 비권력적 수단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영미법계 경찰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바로 요 범죄라는 이야기죠.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범죄에 대한 언급이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미법계는 범죄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죠. 그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고 수사를 하는 경찰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법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영미법계는 경찰 개념 안에 사법경찰이 들어있죠. 수사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도 경찰 개념에서 빠진 적이 없고 원래부터 경찰 개념에 당연히 들어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경찰이란 꾸러미를 이렇게 열어봅니다. 경찰이란 꾸러미를 열어보면 영미법계는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공이 2개 들어있다 그랬다. 하나는 당연하게도 질서 유지가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되고 당연히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사법경찰도 경찰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 있고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공의 색깔도 같고 크기도 같잖아요. 그럼 이건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대륙법계는 방금 봤던 것처럼 시대별로 뭔가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 줄어들고 협의 행정경찰까지 다 빠지고 나면
이제는 경찰 개념에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다. 흰색 공 질서유지 하나뿐이고요. 이 바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국가 목적적 행정들이 있죠. 제, 군, 외사, 재무, 군사, 외무, 사법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물론 협의회 행정경찰도 빠져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빠져 있기는 하죠. 그런데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영미법계는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도 이렇게 사법경찰을 경찰의 임무로 가져와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바꿔놨단 말이야. 그럼 이건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의 상황을 보고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사법 기능이 경찰의 기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영미법계의 영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판사에서 보는 것처럼 질서유지는 한 번도 경찰 개념에서 빠진 적이 없고 원래부터 본연의 임무니까 흰색 공이라면 사법경찰은 한 번 빠졌다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색깔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대륙법계는 두 가지가 뭐가 된다? 구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경찰의 임무의 두 번째 줄 봅시다. 대륙법계. 범죄 수사를 경찰의 당연한 임무로 보지 않는다. 화살표 뒤에 설명을 해놨죠. 경찰 국가 시대부터 경찰 개념에서 제외됐단 말이야. 그러나 영미법계는 범죄 수사를 당연히 경찰의 임무로 보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당연히 행정경찰 앞에는 광의의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거고 소극적 질서유지를 의미하는 건데 사법경찰과 구분이 되는 거고 영미법계는 구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영미법계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수사가 경찰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다. 대륙법계 X. 넘어갑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등장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우리가 형식적 이렇게 표현을 하면 눈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질적 의미는 그 성질을 하나하나 일일이 뒤집어 봐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모든 법률 요건에서 형식적 요건은 판단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 활동의 성질과는 상관없이 제복 입고 하는 일은 싹 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권력적 작용이건 비권력적 작용이건 작용의 성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한다. 요 세 가지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현대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경찰 국가 시대에 국가 목적적 작용이 빠졌기 때문에 사회 목적적 작용을 전제로 깔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 목적적 작용을 전제로 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따져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연습해 봅시다. 협의회 행정경찰이 있다. 그죠? 구청 직원이 위생단속 갑니다. 협의회 행정경찰인데 구청 직원이 경찰 제복 입을 일은 1도 없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게 되는 거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위생단속을 나간 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와 관련된 거고 일반 국민들한테 위생규정 지키라고 명령 강제할 수 있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수사해봅시다. 사법해봅시다. 자, 사법경찰은 수사하는 건데 당연히 경찰 제복 입고 할 수 있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되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제군 외사는 국가 목적적 작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전제사실 탈락입니다. 그 다음 정보경찰 그리고 간첩 잡는 안보수사경찰도 마찬가지. 당연히 경찰 제복 입고 정보활동이나 간첩 잡을 수 있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맞는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맞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간첩 잡는 거라든가 정보활동은
군대에서 나온 거라 국가 목적적 작용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전제사실 탈락. 서비스 해봅시다. 순찰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당연히 경찰 제복 입고서 하는 일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된다고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가를 봤더니 서비스는 명령 강제가 아니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법정에 가면 법정 경찰이 있고 국회에 가면 국회경이 따로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우리랑 입는 옷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는 거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지를 봤더니 이 사람은 모든 국민에게 경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나 국회에서, 즉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경찰이니까 일반 통치권 아니죠.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둘 다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교통경찰, 성매매 단속과는 풍속경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경찰, 불법 집회시위를 단속하는 경비경찰이 있습니다. 경찰 제복 입고 할 수 있죠. 형식적 의미 경찰 맞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지를 봤더니 교통경찰만 생각하면 됩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맞고 일반 국민한테 교통법규 지키세요. 지키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명령 강제하는 거 맞으니까 두 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맨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잖아.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보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이 여기 들어있고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는 것은 사법경찰, 정보경찰, 안보수사경찰도 여기 들어있고 서비스도 여기에 들어있죠. 둘 다 안 되는 것은 법정경찰이라든가 국회 경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둘 다 해당하지 않는 거고, 교집합에 들어가는 것은 교통이나 풍속이나 경비가 되는 거니까 둘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다. 다만 교집합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봅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봅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구분 옆에다가 제복 이렇게 적어둡시다. 제복이라고 적어두시고,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 그게 바로 경찰 제복 입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건 뭘 기준으로 본 거야? 조직을 기준으로 본 거죠. 구별 기준에 보면 조직을 기준으로 보는 건데, 경찰 작용에 따른 분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죠. 그러니까 조직 중심이 아니고 작용 중심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틀린 지문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설명할 때는. 그 다음 제도적 의미, 실무상 경찰 개념이 되는 거죠. 특징,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경찰 제복을 입고 할 수 있는 일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마초 흡연, 한국과 미국만 처벌합니다. 다른 곳은 경찰 제복 입고 잡을 일이 아니죠. 그건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하는 다른 행정기관, 구청이나 시청 직원 말하는 거죠. 절대로 경찰 제복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고, 사법, 정보, 안보 여기까지는 국가 목적적 작용, 서비스는 명령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죠. 그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봅시다. 019 이렇게 나오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건데, 뒤에 보면 경찰의 분류에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 행정경찰이 하고자 하는 일이 질서 유지죠. 언제 질서가 중요하지? 지금이랑 앞으로의 질서가 중요하죠. 사법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 사실에 대응하는 거니까 그건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질서 유지와 질서 유지 위에다가 적으세요. 현재 또는 장래 위험 방지를, 현재 또는 장래 위험 방지를 개념 요소로 한다. 현재 또는 장래 위험 방지를 개념 요소로 하는 거죠.
이 019 이 세 가지 개념은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학자들이 정리한 개념입니다. 이번에 별표 학문적 의미의 경찰이라서 실무적 개념이 아니고, 아까 경찰 개념 정리한 건 독일이라고 이야기했죠. 독일 행정법학계에서 유래한 거지 프랑스가 아니라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특징, 정보경찰, 안보경찰, 외사경찰, 국가 목적적 작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서비스 활동 밑에다가 순찰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이건 명령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일반 통치권에 기초해야 되는데 의원경찰과 법원경찰은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 다시 한번 적으세요. 구청이나 시청이죠. 여기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절대 될 수 없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있습니다. 양자의 관계에 가서 봅시다. 1번 별표합니다. 둘은 서로를 포함하거나 반대의 개념이 아니죠. 완전히 별개의 개념인데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위험 방지라는 역할도 하게 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될 수 있으니까 양자가 일치할 수 있는데 그게 3번의 풍속경찰이고 거기다 2개 더 적어줍시다. 교통경찰과 경비경찰까지. 4번 일반 행정기관 구청 직원의 위생단속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있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행정경찰 앞에 뭐가 생략됐지? 광의의 생략돼 있는 거죠. 광의의 행정경찰은 뭐가 있습니까? 보안경찰이 있고, 보안경찰은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협의의 행정경찰 요렇게 2가지가 들어가죠. 행정경찰, 광의 행정경찰 안에는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 요렇게 2가지가 들어가니까 보안경찰은 뭐도 될 수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될 수 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될 수 있죠. 구청 직원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안 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 가능하잖아요. 그럼 요 2가지를 묶어서 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부르는데, 광의라는 말은 생략하고 그냥 경찰이라고 표현이 나오면 이건 둘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뭐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까? 실질적 의미가 되는 거죠. 절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다. 불신검문 가봅시다. 불신검문은 경찰이 제복 입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 맞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 맞습니다. 임의적 작용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경직법은 경찰의 즉시강제 일반법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 생각해봐도 되고 대구에 있는 경찰 생각해봐도 됩니다. 경찰 제복 입잖아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고, 그리고 질서유지 권한도 가지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되는 거죠. 8번 공물경찰 나와 있습니다. 공적인 물건을 공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주체가 공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건에 대해서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럼 행정주체가 공적 목적으로 제공하니까 이 시설물이나 물건의 관리는 당연히 행정청이 하겠죠. 그러면 경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공통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거라고요. 자, 여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백의 판서를 조금 합시다. 세금 안 내면 누가 잡으러 가죠? TV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38기동대. 마동석이 잡으러 갑니까? 맞죠? 마동석이 잡으러 가는 거 맞죠? 마동석은 경찰인가요? 아닌데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범죄도시에는 경찰이죠 또. 자, 세금을 내가 안 냈어. 그럼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와서 왜 문 따고 들어오죠? 미납된 세금이 너무 많으면 그 공무원이 경찰 아니거든요. 경찰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미납자가 문 안에 집 안에 숨어 있으면 바로 같은 걸로 문 뜯고 들어가거든. 그리고 나서 물건 다 찾아버리죠.
물건 다 찾은 다음에 그거 전부 뭐 하지? 압수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경찰이 하는 게 맞죠. 근데 경찰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사법경찰기관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자 봅시다. 보건 필기하세요. 산림 세무 세무가 방금 내가 설명했던 세금 관련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환경은 뭐냐면 불법적으로 폐수를 흘려버리거나 하는 경우에 공무원들이 가서 이거 처벌합니다. 이걸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특별사법경찰기관이라고 부릅니다. 특별사법경찰기관. 됐죠? 그러면 특별사법경찰 방금 설명했잖아. 세금 안 내니까 문 빠르로 열고 들어가서 압류해버리고 그거 도로 가져와 버리죠. 이거 비권력적 작용이야? 권력적 작용이야? 누가 봐도 권력적 작용이죠. 사법경찰기관의 권력적 작용. 됐죠? 그 다음 지자체의 권력적 작용. 지자체의 권력적 작용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거기 포장마차 같은 거 허가받지 않고 위법하게 어디 모여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행정지도 같은 거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공무원들이 업체 동원해서 그거 싹 쓸어버리죠. 다 부셔버리고. 그게 바로 지자체의 권력적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두 가지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에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 있어도 절대로 뭐는 안 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죠. 그래서 옆에다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됐죠? 요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법률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들은 싹 다 시험에 나오거나 예상 문제로 지금 경찰 공제에서 만든 문제들에 있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내가 아무거나 가져와서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야. 우리 시험이 지금 계속 성향이 어떠냐면 요번에 여러분들이 경험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시험 직전에 우리 경위공개 채용시험 풀었던 거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유형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지금 시험 경향이 그래요. 승진이나 경위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우리 채용시험에 약간씩 변형돼서 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들은 몇 가지 체크해야 됩니다. 필기하세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률에 근거하여 일반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 협의회 행정경찰 맞습니까? 나 맞습니까? 물어봤는데 필기하면 어떡해? 아니라 그러면 어쩌려고?
물어봤잖아요. 이 친구들 상당히 의욕적이네 오늘. 일단 찍지 말고 내가 아닙니다 하면 왜 졸라 그러지 여러분들. 협의행정경찰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협의행정경찰 맞아? 자기가 쓴 거 다시 한번 읽어봐. 협의행정경찰 맞습니까? 그 문장이 협의행정경찰이 맞아요? 화살표하고 협의행정경찰 X입니다. 꼬라보지 말고요. 협의행정경찰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지 찾아볼까? 공무원이죠. 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경찰 아니잖아. 공무원이잖아. 그러면 협의행정경찰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의행정경찰 되려고 해도 뭐가 됐어야지? 명령강제입니다. 명령강제. 근데 명령강제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잘 찾아봐.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다 틀려버린다니까요. 잘못하면. 왜 협의행정경찰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에서부터 볼까? 과징금 부과 절차는 나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걸 한마디로 제재처분이라고 하죠. 그건 권력적 작용 맞잖아요. 우리 행정법 할 때 배웠지만 과징금 때릴 때 행정청이 상위 포지션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과징금 부과처분의 밑에다가 제재처분으로서 명령적 성격. 맞죠 그 말?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거니까 협의의 행정경찰 맞죠? 근데 왜 내가 전체 지문에 대해서는 협의행정경찰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냐면 원산지 거짓 표지 여부 조사하는 것은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 거기에다 체크해서 행정조사는 명령강제가 아니에요. 우리 행정조사 기본법 할 때도 내가 뭐라 그랬지? 처벌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원산지 거짓 표시하였는지 여부 조사하는 건 행정조사입니다. 명령강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닙니다. 이거는. 됐어?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 이야기를 협의의 행정경찰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앞의 이야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뒤쪽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지만 앞쪽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경찰이 아니라고. 경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행정경찰 사무에도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적읍시다.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그럼 우리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이 뭐가 있냐면 허가를 풍속영업을 하려고 하면 허가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죠. 그러면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내준 다음에 풍속영업자의 주소, 성명, 풍속영업의 종류 경찰서장한테 알려주거든. 그러면 경찰서장이 단속을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단속과 관련해서도 강론에 나온 이야기가 뭐야? 원래 경찰서장이 직접 단속하진 않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경찰 공무원을 시켜서 풍속영업소에 출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풍속영업소에 출입을 하는데 풍속영업소에 출입했을 때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은 딱 하나밖에 못 본다고 그랬죠. 허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허가사항의 준수 여부만 조사하는 거고 개별 행위는 개별법에 따라서 처벌한다라고 강론할 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래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유흥주점으로 영업하고 있으면 허가사항 위반이니까 그건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는 거고 나머지 성매매가 있었다 술판매가 있었다는 것은 개별법으로 식품위생법이나 성매매 특별법으로 개별법으로 처리하니까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 되게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경찰 공무원이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것도 규정이 있었죠. 원래는 어디 가냐면 영업소 내에서만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성매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내실이나 밀실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게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경찰 공무원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준수사항을 원한 거 출입해서 여기에 출입해서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됐어?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형식적 의미의 경찰 맞아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제복만 보라니까. 저 사람 경찰 공무원 맞잖아요. 제복 입고 가도 상관없죠. 그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맞지. 됐어? 실질적 의미의 경찰 맞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 맞아요. 아는 거 적으세요 빨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 동그라미부터 적으세요.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일단 아는 건 적어야지 자신 있게. 경찰 제복 입었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무조건 맞죠. 일단 내가 아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뭐라 그랬어? 행위의 성질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경찰 제복 입었나만 보라고. 그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 맞잖아요. 그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지를 보라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맞습니까? 맞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명령강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제재 처분한다고 돼 있어? 그 말 안 했는데. 출입해서 검사하는 건 뭐지? 영업자 준수사항을 조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 영업주가 경찰관의 출입을 거부해도 뭐가 없다 그랬지? 처벌 규정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명령강제야? 처벌 규정이 없는데 명령강제 아니잖아요. 요거는 명령강제 아닙니다. 명령강제가 아니고 임의적 행정조사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다. 뭐라고? 영업주가 경찰관의 출입을 거부해버리면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그럼 강제적인 거 아니잖아. 임의적인 거. 지금 내가 뭐와 뭐를 결합하고 있냐면 총론과 강론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시험을 어렵게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됐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봐. 앞쪽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방심하고 있다. 이거 몇 번에 나오겠어요? 1번 아니면 2번이죠. 1번 아니면 2번에 요걸 강론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십차락 그러면서 막 개쌍욕하고 막 개쌍욕하면서 막 출제 뭐 이영민 씨 전화 와가지고 출제 뭐가지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근데 봐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련되는 이야기 맞죠? 총론 강론 연결시킵니다. 문제 어렵게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봐. 명령강제 아니고 임의적 행정조사니까 이건 뭐는 아니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게 되는 거죠. 됐어? 어렵다 그죠? 한 개 더 해볼까요? 한 개 더 해볼까요? 풍속영업 규제 관한 문제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거기 적으세요. 유흥업소 유흥주점에 대한 일반 행정기관의 유흥주점에 대한 일반 행정기관의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 협의행정경찰 맞습니까? 협의행정경찰 맞아요? 왜? 여기 맞죠. 구청 직원이 하는 거잖아. 일반 행정기관이니까.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 명령강제하는 거 맞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협의행정경찰 맞고 하나만 더 합시다. 건축법 적고 시장 등 허가권자의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시장 등 허가권자의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콤마하고 우리 행정 대집행 배웠죠. 절차가 개통 실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개고하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비용 징수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행정 대집행의 절차인데 긴급 대집행이 있어요. 긴급 대집행이 뭐냐면 적으세요. 거기다 긴급한 경우 개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개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한 긴급 대집행.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경찰이 하는 건 아니죠. 맞지?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철거업체 불러다가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협의회 행정경찰이 맞다고요. 이건. 됐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